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코너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순서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가요, 이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의 명칭을 바꾼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명칭 변경의 권한이 도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조례다. 이런 이유로 제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의회는 제의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결국 도의회와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단지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결과와 전망까지 할 말을 한다.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왔어요. 박재만 전 의원 지역구가 군산이신데 예. 군산 쪽에 특히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예, 어제는 뭐 하루 중 24시간 계속 내린 것 같아요. 네. 뭐 큰 비 피해는 좀 없었답니다. 네, 아직은 네. 큰 피해는 없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교육청과 도의회 사이에 갈등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라북도의회가 교육청 산하의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건데 일단 8개 기관이 어디죠? 네. 네, 박지만 의원. 일단 전북 교육문화회관인데요. 지금 네.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주 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자고, 그다음에 마한 익산에 있는 마한 교육문화회관을 익산문화회관으로 익산문화회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다음에 전북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을 전북교육청 해양수련원, 네. 그다음에 전북교육연수원을 전북교육청, 전북학생수련원, 전북유아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연구정보원 등을 네. 다 그 전북교육청 교육청자를 넣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교육문화회관, 그러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네.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네. 전라북도 뒤에다가 교육청을 넣는다. 네. 네, 그게 이제 6개 기관은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건데, 어쨌든 뭐 특히 마한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반발이 좀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익산 지역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익산 지역이 마흔의 근마라고 불렸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 누구나 다 마흔 문화유관은 교육청 산하의 직속 기관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큰 불편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굳이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겠고, 뭐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대비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따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네. 김영근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명분도 왜냐하면은 없고. 네. 명분과 교육적인 효과, 그 다음에 전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만한 어떤 실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명칭을 바꾸지 않고도 전체 시민들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걸 이용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다지 어떤 네.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명분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신데 같은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특히 그 도로 뭐 표지판, 그다음에 간판들, 특히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책자들 그 장소를 다 이렇게 바꾸고 하는 데는 네. 약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책 하나하나 다 띄어서 바꾸는데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예산과 인력 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도의회에서는 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알고 있는 계세요? 것 같아요. 2019년도 초에 전라북도 산하 공공도서관을 사실은 그 지역 지자체의 공공도서관과
조금 엇갈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전라북도 교육 뭐 예를 들자면 네. 임실 공공도서관을 전라북도 교육청 임실 뭐 공공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교육청에서 2019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왜 이렇게 교육청을 집어넣고 이제는 집어넣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도의회 측의 설명이 있었다. 있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박지만 의원님 말씀을 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교육청의 미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보니까 왜냐하면은 의원이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한다면 그걸 교육청에다 의견을 조율해요. 근데 그 의견에서 비용 추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비용 추계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는 그냥 강행했던 것으로 도의회에서 그런 비용까지 수반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죠. 네. 했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은 도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내줘야 될 뭐 의무는 뭐 규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어쨌든 교육청도 좀 소홀히 대응한 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그 박재만 전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의회는 그럼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청 측에도 좀 일말의 책임들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네, 일단 도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한 분이 그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진행한 게 아니라 또 보류를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보류를 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근 의원님 말대로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력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의를 한 의원한테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뭐 총선 기간까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소통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처음 건의를 하신 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큰 생각 없이 어쨌든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이거보다는 뭐 전라북도 교육청 뭐 교육 그 관련 시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건의였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한 반발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처음에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부분까지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게 논란이 되면서 교육청 측에서 제의 요청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한 바뀌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예산도 수반되고 실익이 별로 없다. 교육적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재의결까지 갔어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의회에서도 다소간의 그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 선배 의원들의 리더십이거든요. 만약에 후배 의원이 전혀 실현 가능성 또 명분과 실익이 없는 조례를 그 발의를 한다면은 선배 의원들이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자꾸 그 설득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사실은 소통의 부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제2 요구까지 하게 된다면 예산이 거기에도 분명히 그 수반이 됩니다. 과연 이런 그 제2 요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의회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서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의 요구를 했고 도의회에서는 그 도교육청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의결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해서 지금 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의회 해요. 입장에서는 명칭 변경 과정에서는 법과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료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네. 그렇게 큰 문제냐. 그리고 과거 2019년 사례도 있으니 뭐 교육청이라는 이름 넣어가지고 명칭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됐거든요. 논란이 돼서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싸우는 거야? 그 명칭 바꾸는 게 그렇게 의미 있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제2 요구를 통해서 다시 제고해달라 했는데 불구하고 강행했거든요. 그건 단순히 그 문제를 이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으니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문제만 들어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도 아주 지금 난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하기도 참 곤란한 상황이고. 교육청은 하죠. 네, 또 평소에 교육청을 보면은 네.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죠. 네. 한데 그 전에 교육청에서 해당 의원과 또 깊이 있게 상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면은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진솔한 면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또 의회도 좀 수그러들고 또 우선적으로 네. 대표 발의한 분도 좀 그런 점에서 자기의 자존감이랄지 그런 그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것을 좀 수그러뜨릴 수 있었겠죠. 한데 네. 그런 것이 없어서 저는 이게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게 뭐 특별한 하자가 명분- 있는 것도 아닌데 명분 가지고 지금 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그런 반발 우리 뭐 따를 수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좀 갑갑하다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북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이런 갈등을 벌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인 전라북도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전북 도의회가. 근데 왜 교육청과는 전라북도에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힙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은 좀 빨리 움직이고요. 예. 네. 의회와 약속을 하면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그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약속을 하고도 뭐 1, 2년 있다 바뀌니까요. 또 네. 새로운 분이 오면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 행정이 우리 도청 행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늦고 답답한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으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김영근 전 의원은 교육위원장 예, 하셨죠? 교육위원회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내막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업무적인 처리를 하는데 문화적인 여건이 상당히 그 기관을 지배하는 문화적인 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라고 네. 하죠. 잠깐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의 직원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의상을 입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근데 교육청의 그 직원분들은 의상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뭐 이거 신경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듣는 분이 어감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격식을 좀 갖춘다. 예, 네. 뭐 격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그 문화죠, 그게 예, 문화. 교육청 아름다움이랄지 뭐 이게 멋스러움을 좀 강조하는 네. 편이에요. 실용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실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적인 자리에서 네.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또 그쪽은 아무래도 교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 생각이 옳다라고.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공개적이고 투명적이고 서로 상호 협의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사실은. 뭐 공무원들 직원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도지사와 교육감의 차이로 이해해도 뭐 크게 근데
또 두 분은 의회에 나와서 바로 옆자리에 앉거든요. 네. 도지사와 교육감이 두 분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을 저는 의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못 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긴밀한 소통, 협력의 관계는 아니다. 아니 네. 그래야죠. 사실은 원래는 협력하고 예, 소통해야죠. 근데 네. 의회에 나올 적에 두 분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든가 뭐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왜 그래요? 그 두 분한테 물어봐야죠. 네. 아니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아마 네. 몇 년 전에 박지원 전 의원. 무상급식 때 아마 그 전라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갈등이 많았거든요. 네. 서로 그리고 무상급식. 교육세도 그렇죠. 네, 교육세도. 예. 교육세를 뭐 빨리 주네 늦게 주네 네. 이런 걸로 그리고 그 도청과 교육청은 그 협의적인 관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 보면은 항상 도청이 알겠습니다. 우월적주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을로 따지다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저는 도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사이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과정. 근데 뭐 우리 김영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고 네. 지금이라도 도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충분한 좀 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아무래도 해당 의원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의회를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길게 이야기가 됐네요. 바로 이어서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박지원 전 의원, 도의회 전반기 점수로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일단 뭐 도의회 의장님의 그 불미스러운 일과 또 얼마 전에 총선까지 겹쳐가지고 도의회 뭐 이번 총점을 준다면 51점 정도. 낙제점이네. 51점. 네. 그 김영근 전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의회의 점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성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들한테 바톤을 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점수를 주자면은 박재만 의원님이 주셨던 51점보다 낮은 한 45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건의 결의안만 13%가 좀 늘었고, 네. 그다음에 조례 발의 건수는 40% 이상 줄었다. 도정 질문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좀 이런 이제 지표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언론도 선뜻 긍정적인 평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의장이 좀 재판 중이었고 또 잇따른 구설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에 휩싸였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앞에 언급했던 조례 발의 건수, 도정 질문 뭐 이런 것들로 하면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도정 질문의 건수는 분명히 지표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또 많은 정책이나 사업적인 문제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네.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유감인 생각을 하고요. 도정 질문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유감입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조례 건수는 사실은 조례 건수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는 안 되고 조례 내용의 질이 과연 이게 도민들의 실생활 또 주민 그 지역에 맞는 질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냐, 그렇지 네. 않으면은 그냥 집행부의 부탁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냐, 개인적인 실적 위주의 조례가 만드느냐, 이건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될 일인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타 지역을 조례를 베껴온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겠군요. 예. 네. 그래서
조례는 건수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대개 어떤 의원들이 자기가 발의를 해놓고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네.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흔히 겪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종 질문 건수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조례 발의 건수 같은 경우에는 발의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질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지원 전 의원은 네, 어떤 저는 지표가 여기에다가 뭐 공약 이행률 정도요. 공약을 선거 개별 때 의원들의 공약 네, 이행률, 그렇죠. 예, 네. 그거와 좀 출석률도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석률, 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선거 때는 많은 공약들을 하는데 사실 의회에 직접 들어와서 뛰다 보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들도 있고 현실 가능한 공약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그런 공약 이행률들을 네. 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나라도 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네.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약을 실제로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하는 그런 자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현재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 출석률은 또 왜 중요합니까?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도정질이든 교육청실이든 일단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네. 좀 참석을 출석률 같은 거는 좀 음. 따져야 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출석률도 좀 체크해. 그런 부분들이 함께 네. 체크돼야 된다. 뭐 혹시 추가하실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저 지금 네. 박재만 의원님 말씀을 좋은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김영근 전 의원께서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조례 발의 건수보다 중요한 건 조례 내용, 또 조례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게 발의가 됐는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례를 뭐 한 건도 안 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문위원들이 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다른 뭐 충남도나 서울 의회에서 네. 조례 이렇게 개정한 안을 가지고 네. 전문위원들이 도와주죠. 아 이런 조례를 내라.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사인만 해서 이렇게 건수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 통과 건수도 아니고 조례 발의 건수예요. 네. 그러니까 발의조차 없는 의원들이 있는 거고 네, 이 발의조차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네, 전문위원들이 네.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예, 의무적으로 네. 이렇게 1년에 한 건 두 건씩은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이렇게 해요. 조금 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를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그 통계를 가지고 조례를 그 입법하는 게 아니라 네. 을을 늘로 고치고 은을 의로 고치고 이런 개정안들을 많이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건 여기에서도 저는 그 이런 그 통계에서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방금 들었는데 또 심지어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부 조례 그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형태도 있다고 하고 네. 5분 발언 그리고 조례 특히 조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위원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주제를 잡고 세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구체적인 사례도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조례들이 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는 그걸 상임위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와 왜 똑같으냐라고 네. 한 것을 한번 다음번에 얘기한 한번 적이 그 있습니다. 사례 직접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전반기 이제 의정 활동 마무리를 했고 후반기에 의정 활동 좀 이어가야 될 텐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야기도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생방송 사람과 사람에서 준비하고 있는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오늘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상반기 도의회 또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지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네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의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까지 정말
몰랐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가급적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솔직한 뒷이야기들 그 속내들 낱낱이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